안녕하십니까. 월간뉴스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박영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5일 서울시장 선거운동 첫 날이 됐습니다. 박영선은 그 자정을 넘겨서 첫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자영업자,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 있지 않습니까? 이 점주의 고충, 그 다음에 알바생의 고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청취하고자 여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박영선은 알바생과 함께 1시간 동안 손님 6명을 받았고 과자, 주류 등을 직접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청년 알바생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박영선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일하느냐? 잠은 얼마나 자느냐?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월세는 또 얼마를 내느냐? 꿈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 생활하는 게 가능한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일을 하는데 밤에 남들 잘 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버는 거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으니까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거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박영선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알바생과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편의점 점주와 또 얘기를 했답니다. 이 박영선은 이 편의점 점주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일 때 스마트 스토어, 무인 점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급 확산시켰다. 해당 점주에게 이런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생한테는 아이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게 힘들 것 같다. 점주한테는 무인 점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인 점포를 만들면 대체 어떻게 됩니까? 알바는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편의점 이런 거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심야, 그러니까 이 주인 내외가 할 수 없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알바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이 주인 내외가 보통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좀 줄여서 그 인건비를 자기 주인 내외의 인건비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통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심야 시간에는 무인 점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알바 쓰지 말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바생한테는 아이고 힘들 것 같다 해놓고선 주인한테는 무인 점포로 만들라.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사 제목을 보고 나서 이게 뭐야? 이랬습니다. 저는 그 기자가 뭔가 제목을 잘못 쓴 거 아닌가, 혹은 박영선의 발언을 갖다가 왜곡한 게 아닌가, 그 정도까지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박영선이 이런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인 점포를 하게 되면 알바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박영선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인 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하면 된다. 그럼 점주도 좋고 알바생도 좋아진다. 알바생이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인 점포로 심야에 무인 점포로 만들어서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그 이윤을 알바생한테 임금을 더 준다?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무인 점포로 심야 시간에 운영을 해서 이윤이 남는다. 그러면 이거 되네? 하면 주간에도 무인 점포로 돌려버릴 거 아닙니까? 주간 알바든 야간 알바든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주간 알바를 쓴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올린 매출, 무인 점포 시스템으로 올린 매출을 왜 주간 알바한테 그걸 더 얹어줍니까? 점주가 갖고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남는 이유를 어떻게 알바생한테 주란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권이 하도 공유 이익 공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던,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을 몇 번 했습니까? 4번인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또 MBC에서 경제부 아마 이 기자 출신일 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심야 알바 이걸 왜 하겠습니까? 심야 알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간을 파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팔아서라도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해서라도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또 점주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그 해당 점포에서 점주한테 가서 무인 점포 해라.
그 뜻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소개한 바 있지만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자기가 뭐 스마트 뭐 상점, 무인 스토어 이런 걸 갖다가 보급 확산시켰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장관 시절 그게 업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적을 갖다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때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알바생한테 고충을 물어봤냐 그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영선 재산 등록한 내역을 보면은 박영선과 그 배우자, 이 박영선 가족의 재산이 50매덕 되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매덕이다.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시가 같은 걸로 따져보면 대략 재산이 거의 한 8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시세로는. 그러면 한 50억 내지 80억 재산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알바할 필요 없습니다. 심야 알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목적이 아니라 경험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심야 노동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심야 노동 정말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뭐 노래방 카운터 알바도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저는 몰랐는데 이 심야 노동이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심대한 타격을 안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2급 발암물질 중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DDT라고 있지 않습니까? 살충제. 그 DDT와 똑같은 2급 발암물질이 이 심야 노동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왜 공부를 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잠을 자도 휴식을 취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친구들과 추억을 쌓기도 그 모자랄 그 시간에 왜 이 사람은 편의점에서 그 심야 시간에 새벽에 일을 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장관이었던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 알바생의 고충, 그 다음에 20대 청년층의 고충을 듣겠다고 간 사람이 거기서 무인점포로 돌려라? 물론 무인점포 도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러면 청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고 제가 장관 때 무인점포 도입 확산시켰는데 그거 아세요?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알바 쓸 필요도 없고 인건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과 뭐가 다르냐 그겁니다. 정말 이거 아르바이트, 심지어 그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적으로 소득을 올린다. 그 명목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갖다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 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급감하고 이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안 씁니다. 자기 몸으로 더 때우겠다. 내가 그 돈 주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바할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판에 이제 무인점포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얘기를 한 셈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라면은 소상공인 위하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또 20대 청년층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먹고 살 거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위 4차 산업혁명 이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해서 무인점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소위 말하는 언택트 이것 때문에 무인점포가 늘어난 거지. 그게 박영선의 업적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정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알바생한테 고생스럽겠다 힘들 것 같다 주인한테는 무인점포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예전에 2015년 문재인 뭐라 했습니까? 그 북한 목함질의 도발 사건으로 인해서 다리를 잃는 우리 국군 장병한테 뭐라 했습니까?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툭 한 대 치면서 짜장면이나 그런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 지금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급한에 무슨 짜장면을 찾습니까? 이렇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개콘이 없어진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거 코미디다. 어디 박영선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비판이 제기되니까 박영선 캠프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거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캠프는
홍대 무인 편의점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차원에서 야간 무인 편의점 도입 지원 시 기존 양안 종업원과 이익 공유를 규약화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며 현재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편의점 시급 인상 효과는 주간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발달로 무인 편의점 시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시스템 구축을 얘기한 것이라며 야간 무인 편의점을 통한 매출 등재를 주간 고용 인력과 이익 공유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편의점 종업원의 야간 근무 노동 강도를 주간 근무, 높은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며 건강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이 해명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박영선은 이런 취지였는데 네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잘못 지적을 했다. 이런 한번 비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